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출력 결과물이 상당히 괜찮죠. 네, 엄청나게 거대한 박스가 왔습니다. 크레올리티 K1 맥스입니다. 사실 저와 같이 K1 프린터를 쓰시는 분들은 다 이 프린터를 너무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스펙상으로 K1 맥스가 좀 더 좋은 스펙이었죠. 출력 사이즈도 크고, 그 다음에 AI 카메라, 그 다음에 라이트 스캐너까지 기본 탑재하고 있던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이 먼저 출시하길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K1이 먼저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K1에서 아쉽게도 초기 노즐 이슈라든지 익스트루더 이슈, 그리고 기타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K1 맥스에서는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곧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프린트 보드사에서 한국에 샘플 제품이 들어오자마자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박스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매뉴얼과 스티커 세트가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윗부분을 열어보면 짠! 오, 이거 프린터 뚜껑이죠? 이야, 엄청 크다. 네, 프린터 자체가 엄청 커요. 오, 상당히 무거워요, 이것도. 그리고 그래서 얘를 들어서 꺼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박스를 옆으로 절개를 해서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보면 일단 이렇게 파워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 전원 케이블이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전면부 LCD 패널이 따로 들어있어서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런 박스가 들어가 있네요. 이 박스에는 아마 기타 공구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무거워요. 샘플 필라멘트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오, 얘는 그래서 샘플 필라멘트를 하이퍼 PLA를 아예 통째로 주네요. 저번처럼 샘플을 주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그래도 맥스라 이건가?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 있는 건 툴킷, 뭐 딱풀이나 뭐 그런 거겠죠? 열어보면 딱풀은 없습니다. 이번에 공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윤활을 위한 그리스 들어있고, 헤나, USB, 얘는 로고도 없는 USB가 있고, 노즐이 막혔을 때 뚫는 도구, 얘도 이번에 좀 케이스에 들어가 있어서 K1과는 조금 박스 구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야, 맥스는 구성이 좀 다르네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이 핫앤드라고 되어 있는 걸 따로 또 줍니다. 뭐지? 설치형인가? 설치형은 아닐 것 같은데 여분을 하나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부 뚜껑을 아마 연결하는 손잡이 같은데 이거는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1과 똑같이 후면에는 이렇게 필라멘트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그리고 진동을 줄여주는 발 4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 핫앤드가 들어있거든요. K1은 없었던 거죠. 딱 보면은 저도 해외 커뮤니티에서 본 건데 이게 신형 핫앤드로 알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슈가 있어갖고 교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분의 핫앤드를 하나 더 줍니다. 제가 만져보니까 여기 하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여분의 핫앤드를 더 주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써서 쓸 수 있는데, 제가 K1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K1에 나중에 연결해서 하는 리뷰를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비교 영상. 과연 이 신형 핫앤드를 K1에 설치하면은 개선이 될 것인가? 이런 테스트 할 수 있도록 K1 맥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부에 있던 액세서리들이 워낙 많아서 그걸 다 빼고 나니까 들을만 했습니다. 포장지나 그런 것도 좀 싹 다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조금 눈여겨볼 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베드가 확실히 크죠? 어마무시합니다. 와, 이거 진짜 큽니다. 얘도 지금 딱풀을 써서 쓰는 플레이트인데 일단 엄청 큽니다. 야, 이거 진짜 큰데? 그리고 안에 보면 조금 기존 K1과는 다른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K1과는 몇 개 다른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정체불명의 뭔가 센서처럼 생긴 게 하나 있죠? 센서는 아니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 쪽은 거의 동일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프린터 크다 보니까 모터가 좀 작아 보입니다. 스텝 모터들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재밌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필라멘트 공급을 체크해주는 센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많았던 요 관 자체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본체, 이게 아마 AI 라이다 센서. 과연 이게 있어서 출력 품질 얼마큼 좋아질지 잘 모르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제가 K1을 써보니까 압출 이슈가 좀 있거든요. 고속 출력 시에 압출량을 조절하는 것이 그리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AI 라이다 센서가 그 역할을 좀 체크해주지 않을까 유추를 해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개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카메라가 이렇게 내부에 기본 장착이 돼서 내부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스파이티 같은 게 만들어질 때를 감지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약간 분명히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요. 기구 설계상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붙었을 때 딱딱 소리가 났었는데, 그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의 끝으로 갔을 때는 관이 이 정도까지 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되긴 될 텐데 압출량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터 쪽은 이 익스트루더 모터 쪽은 기존과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핫엔드 쪽은 개선이 된 모델이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핫엔드 개선판을 받으신 분들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된 모델이 들어간 것 같고 K1에서 알려져 있는 이슈들을 조금이나 반영을 한 모델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뒷면도 살펴보면은 되게 눈여겨볼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 이 관이 각도가 생겼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조금이나마 들어갈 때 텐션에 대한 저항값을 덜 받게 위함인 것 같아요. 한번 껴서 해볼까요? 필라멘트 거치대는 동일하게 이렇게 뒤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필터, 전원, 그 다음 유선랜 부분이 원래 K1도 있었나? 유선랜이 있고 이 각도를 통해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하이퍼PLA가 기본이 꼬여 있네요. 왜 그러지? 저번에 이거 되게 정갈에 정리가 잘 돼 있었는데 이 친구는 좀 꼬여 있습니다. 이러면 출력하다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죠. 수동으로 좀 풀어주고 지금 하이퍼PLA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품질 이슈가 있는 걸까요? 꼬여 있어요. 이러다 보면 꼭 압출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PLA를 이렇게 지금 풀어줬고 그 다음에 얘를 사선으로 자르고 사선으로 잘라야지 넣을 때 편리하죠. 네, 매뉴얼을 보면은 이렇게 공급 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공급 간까지 충분히 쭉쭉쭉 밀어서 넣어주고요. 여기 LCD 부분이랑 그 다음에 문짝을 좀 달아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K1과 동일하겠죠? 일단 생긴 게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비닐을 벗겨주고 핀이 많아 보이는 거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딱 껴주고 문짝이 잘 닫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걸린다. 그럼 제대로 안 껴진 거죠? 더 내려서 네, 지금 잘 닫히는 거 확인했고 여기 이 문짝 손잡이를 연결해줘야 됩니다. 문짝 손잡이. 설치 자체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짠!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는 구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전원 코드를 꽂고 한번 또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내부에서 나사를 또 빼줘야 되거든요. 그냥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걸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전원을 넣어놓으면 클리어리티가 나오죠. 이걸 보관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프로그레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사이에 저는 이 뚜껑을 위에 껴줄게요. 자, 그리고 저는 위에 뚜껑을 껴줬는데 뚜껑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K1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었는데 지금 유리로 바뀌었어요.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동이 괜찮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유리라서 열어놓고 보관할 때 조금 보관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단점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그리고 언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설정은 당연히 이것도 한국어가 없네? 잉글리시 하겠습니다. 잉글리시.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이 3축에 있는 내부에 있는 요거 하나, 둘, 셋 나사를 제거해 줘야 되죠? 그거를 매뉴얼에 나온 대로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자, 3개를 제거했고 오케이. 자, please keep the blue cube diagram clear. 뭐 아무것도 없게 확인하라 그러는데 여기 아래 보니까 또 하나 뭐가 깔려 있거든요. 그거는 이게 올라가고 나서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OK를 누르고 그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해줍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해준 다음에 시간 지역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 클리어티 클라우드 앱에서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K1 Max가 있죠. K1 Max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QR을 찍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QR을 찍어서 이렇게 K1 Max 연결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번에 해봐서 상당히 시끄러운 셀프 테스트라거든요. 이 셀프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아주고 스타트. 근데 이 셀프 테스트를 보니까 일단 노즐 히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핫베드 히팅을 하고 그 다음에 히트 브레이크 팬을 하고 그 다음 메인보드 팬, 인풋 쉐이핑, 오토 레벨링 이렇게 총 6단계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헤드가 움직이고 있죠. 헤드가 일단 XY축을 움직이고 그 다음 Z축으로 베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하단에 있는 스펀지를 빼야 되지 않을까? 요게 있어요. 요거 꼭 빼줘야 되죠. 요때 딱 빼주고 일단 테스트를 완료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설정이 완료됐고 제가 사실은 저 익스트루드 쪽을 먼저 한번 테스트를 했고 한번 메뉴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설정 부분에 뭐 무브먼트, X축, Y축, Z축을 이동하는 부분이 있고 익스트루드, 익스트랙트, 리트랙트, 필라멘트를 넣고 빼는 부분이 있고요. 쿨링에 대한 부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USB 로컬 데이터를 통해서 중간에 처음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재밌게도 얘는 스풀이 들어있습니다. 필라멘트 스풀. 아마도 얘네도 뒤에다 연결하지 말고 옆에다 놔두고 쓰라는 걸 추천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스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재밌는 게 3D 벤치 데이터가 얘는 16분 42초입니다. 기존의 17분대의 데이터보다 더 줄었어요. 더 빨라졌습니다. 이게 K1 맥스 탓에 빨라진 건지 데이터를 더 빠르게 만들었기도 자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밌는 게 CR 테스트 큐브라고 생겼는데 하이퍼PA를 위한 이거 생긴 게 좀 보론 벤치용 큐브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좀 새로 생겼습니다. CR 큐브라고.
CR 테스트 큐브 이것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 쪽 보면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 쪽 내려가 보시면 버전 체크 한번 해줘야 되죠. 버전 체크를 해보면은 얘는 다행히도 최신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분 지금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봤을 때 카메라에 보면은 비디오 리스트라서 녹화된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녹화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카메라 세팅을 가보면은 타임리스를 찍을 것이냐 요거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AI 카메라가 추가됐기 때문에 타임리스를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AI 펑션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지금 한번 이미 설정을 켜줬는데 기본 설정은 여기 퍼스트 레이어 디텍션이랑 그 다음에 모션 어드밴스가 꺼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걸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퍼스트 레이어 디텍션 이게 아마 좀 데이터 품질을 좀 올려주는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 모션 어드밴스를 켜주고 한번 테스트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벤치 데이터 중에서 17분에서 무려 16분으로 줄어든 벤치 10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차이 날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K1 Max는 K1과 다를 것인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오, 얼핏 보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와,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사실 K1일 때는 최초 젠70 데이터를 출력할 때 실패를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부터 이탈이 발생하면서 탈조가 발생했었는데 노즐이 개선돼서 그런가? 아니면 라이다 센서가 있어서 그런가? 야, 진짜 잘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은 K1 Max가 정말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고속 데이터다 보니까 0.2mm는 아니고 0.25mm 정도, 0.25mm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도 와, 진짜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죠. 일단 다른 벤치 데이터들도 뽑고 한번 같이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며칠 동안 뽑아봤었던 K1 Max의 결과물들입니다. 먼저 여기부터 좀 살펴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K1 Max의 기본 샘플 예제로 들어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풀 거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벤치용 10 데이터 3D 벤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클리어리티 CR 테스트 큐브란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PLA가 화이트 속성이었는데 제가 따로 구매했던 하이퍼 PLA 그레이로도 뽑은 케이스입니다. 자, 먼저 기본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벤치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K1을 구매하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속상했던 부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프린터를 구매하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바로 출력이 잘 나오길 바라는 건데 K1은 사실은 그게 잘 안 됐었죠. 근데 K1 Max는 제가 지난 개봉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1에서 알려져 있었던 하드웨어적 이슈들 익스트루더라든지 아니면 문짝 아니면 뭐 피딩이 되는 튜브 등등을 많이 개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또 심지어 속도 16분 45초인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전에 있던 테스트 데이터가 17분 40초 정도였는데 1분이나 단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출력물 결과물을 보시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게 16분 45초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상당히 잘 나왔죠. 이 정도면은 사실 뱀부급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러긴 한데 뱀부에 좀 비벼볼 만한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데이터가 뱀부 X1C에서 20분에 출력한 데이터인데 물론 얘는 무광 필라멘트인 것 같은데요. 좀 필라멘트 좀 다르긴 한데 결만 보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K1 Max가 뱀부에 좀 비빌만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뱀부인데 뱀부가 사실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압출 분량이 하나 발생하긴 했는데 이걸 보고 감탄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K1 Max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얘는 20분이고 얘는 16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약간 품질이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메이크 센스다. 그리고 이번에 큐브라고 해서 저도 사실 자체적인 벤치 데이터를 만들어서 테스트한 것 중에 뭐였냐면 이 XYZ 큐브 같은 거에서 보면은 이렇게 압출면이 표면이 있는 경우는 옆에 면들이 압출 이슈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물론 CR 테스트 큐브에서도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천천히 퀄리티를 체크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건 사실 생각보다 출력 난이도가 꽤 있는 결과물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매 레이어마다 그 속도 변화가 발생하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출력 결과물이 상당히 괜찮죠. 네, Z축 균일도가 만져보면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1에 비해서 미묘하게랄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게 하드웨어 자체에서 개선이 있었고 그 다음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확실히 여러모로 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스풀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도 있는데 좀 K1 맥스는 K1에 비해서 큰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 정도 사이즈는 K1에서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상당히 잘 나왔죠. 이게 그냥 그 예제 샘플 예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잘 나왔다. 네. 이 정도면 사실 제품 시제품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간 뱀부에 뺨을 때릴 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필라멘트를 좀 그레이 필라멘트 하이퍼 PLA 필라멘트로 바꿔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데이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압출 불량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익스트루더 쪽에 좀 막히기도 해서 그거를 뚫어주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출력을 하다가 기기를 좀 변경을 시켜서 좀 문제가 생겼었나 많은 고민하기 시작했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이 PLA 하이퍼 PLA 자체 불량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기본에 들어있던 이 내추럴 색상을 바꾸니까 출력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이퍼 PLA가 당연히 안착력이라든지 아니면 고속 출력 시에 품질 좋긴 좋으나 이런 익스트루더의 압출 불량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의외로 PLA의 품질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왜 발생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끼를 먹어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출력을 해볼 때 우리가 익스트루드 모드를 누르고 테스트를 쭉 뽑을 때 나오는 필라멘트를 만져봤을 때 그냥 까칠까칠한 것만으로도 뭔가 압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사실 출력은 가능하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레이티 3D 기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하이 퀄리티 0.01mm, 0.1mm죠. 0.1mm로 뽑아본 데이터인데 프린터블에서 인기가 많은 박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뽑아왔는데 확실히 얘가 K1 맥스가 사이즈가 크고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조금 아쉬웠던 걸 발견했던 게 지금 보시면 얘가 0.1mm에서 뽑은 거거든요. 0.1mm입니다. 0.1mm 하이 퀄리티. 그는 5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을 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순순 패스트 드래프트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일선용 데이터로 만든 건데 그거를 약간 온도만 수정을 해서 하이퍼 PLA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로 출력해보는 0.3mm 드래프트 설정인데요. 짠! 확실히 이런 면 같은 부분에 있어서 퀄리티 차이가 좀 나긴 나죠. 0.1mm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노즐이 0.3mm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압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균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옆면 제가 지난 영상 등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결국 Z축 퀄리티를 이게 X, Y축 아마 플로우 이슈일 것 같은데 적층이 좀 올바르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K1 맥스에서도 K1이 갖고 있는 X, Y축 뭐 압출 불량인지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균일하게 나오지 않은 문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든 프로파일, 그러니까 제가 만든 프로파일 특징은 우리 형상에 따라서 속도 변화 크지 않도록 속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150에서 300 사이 정도로 잡아주는 프로파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균일도가 더 좋게 나오죠. 그래서 이러면은 K1이 갖고 있는 문제, 속도를 좀 낮춰서 퀄리티를 더 올리는 거는 여전히 또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당연히 빠른 거 좋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속도를 좀 낮추고 퀄리티도 더 오르고 소음도 좀 낮게 해서 뽑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K1 맥스도 그렇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이 친구들은 속도를 늦추면 퀄리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좀 이번에 개선되길 바랬는데 K1 맥스도 그런 문제는 약간 동일하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파일로 뽑은 데이터들인데 얘가 0.3mm로 출력한 데이터,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있던 16분 때 자세히 보시면은 균일도 부분에서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자체를 균일하게 제어해주는 것들이 퀄리티가 좀 더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사실 기본 설정을 쓰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설정을 드디어 안 써도 되나?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설정 0.2mm로 뽑은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Z축 균일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좀 나쁘지는 않은데 얘는 24분이거든요. 얘는 16분이고 얘는 0.25mm로 보입니다. 얘는 0.2mm로 뽑은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16분대로 만들어진 이 샘플 데이터도 아마 클리어리티 3D 슬라이스로 제작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본 슬라이스로 이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이 시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전히 그 슬라이서 이슈는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K1 맥스가 아직 정식 출시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윈도우 버전에서 출력을 할 때는 라이다 센서를 처음 측정하는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하는 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윈도우 버전 말고 맥 버전을 해서 할 때는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왜 안 돼? 분명히 이 샘플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라이다 센서가 나오거든요. 라이다 센서로 패턴을 만들어주고 그걸 측정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이게 뭐 초기 면을 안착하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전체 퀄리티를 상승시키기 위함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윈도우에서 제가 만든 데이터로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와 하다가 써보니까 윈도우 버전에서는 안 나오고 맥 버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전용 슬라이스 프로그램이 리눅스 버전, 맥 버전, 윈도우 버전이 좀 달라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리눅스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 그 다음 맥 버전인데 아직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 K-ON Max가 정식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은 반영을 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라이다 센서를 한번 써보긴 써봤는데 과연 라이다 센서가 유무가 퀄리티 영향을 끼칠 것인가?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0.2mm 재설정으로 만든 거고 요게 0.2mm 라이다 센서를 키고 재설정을 뽑은 건데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있는지. 근데 재밌는 거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어디서 차이가 나면 만져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만져보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결 느낌이 거의 비슷한데 만져보면은 라이다 센서를 키고 출력한 게 좀 더 부드럽습니다. 네, 좀 더 균일한 느낌이에요. 네, 좀 더. 제가 워낙 작은 출력물로만 테스트해서 그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좀 더 형상이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좀 장시간 출력을 할 때는 분명히 라이다 센서를 키는 게 좀 낫지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밴부 프린터 같은 경우도 라이다 센서를 키는 게 유리하다 아니다 그런 왈가왈부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K-ON Max도 약간 동일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K1용에서도 라이다 센서를 달 수 있도록 알리익스프레스에 정보가 떴거든요. 한 80달러에서 한 100달러 정도 사이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를 굳이 꼭 달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ON Max 같은 경우는 좀 대형 프린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원래는 300x 300x 300의 큐브로 뽑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뽑으면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1kg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필라멘트 한 롤을 다 쓰기 때문에 너무 아깝기도 하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전투기를 만들어 봤어요. 아쉽게도 한 요 정도 레이어 높이에서 한번 밀림이 발생해가지고 제대로 뽑히지는 않았는데 그 윗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K-ON Max는 확실히 그래도 K1에서 생겼던 어떤 퀄리티 이슈들을 많이 잡고 나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고속 필라멘트 자체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고속 필라멘트로 인한 압출 이슈만 좀 겪지 않으면은 K1에 비해서는 K-ON Max를 구매해 쓰신 분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K-ON Max로는 좀 더 출력을 많이 해보면서 좀 어떤 더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등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